자, 원래 공수2에서 큰 두 번째 단원이 이제 큰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었고요. 큰 두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 이제 드디어 집합과 명제 중에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명제라고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66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명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참인 명제, 그리고 거짓인 명제도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식을 보고 얘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설명에 이런 여기 보세요. 설명 나와 있죠? 자,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죠? 그래서 이거는 표정들 왜 그럼? 선생님 저희가 바본 줄 아세요? 네,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명제구나. 자, 3은 5의 약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럼 이거는 거짓인 명제 된다는 소리야. 3번 문장 한번 볼게요.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가깝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너는 서울과 인천이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서울과 인천이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명제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 명제가 아니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EX는 8 이렇게 나왔죠? 내가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니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자, EX는 8. 현태야. 해를 구해봐. 땡. 넌 일단 땡이야. X는 4.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얘기할 때는 꼭 미지수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X는 4죠? 그러면 이건 참이지. 그러면 이건 참인 명제일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얘들아. EX는 8 이렇게 되어 있죠? 방정식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잘 봐.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적어야 돼. 하는 등식.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EX는 8. 당연히 해 구해야지. X는 4. 참이네.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EX는 8. 요 수식을 보고는 이 수식 자체만 가지고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일 중요한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잠깐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당연히 1번 당연히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다. 거짓인 명제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잘 봐야 되라. 명제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문자는 언제 쓴단 말입니까? 쓸 일이 있어. 쓸 일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제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선생님,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괜찮아. 이따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부정. 명제를 부정해. 자, 어떤 명제가 있어? 잡아. 명제 P에 대하여 내가 아까 그랬지. 명제는 소문자로 나타낸다라고. 그 어떤 명제가 P가 있어? 그러면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명제 부정이라고 한다. P가 아니다를 명제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이거를 읽는 방법, reading. 방법 1, P가 아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 영어 표현의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이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넌 필기 안 하고 그거 지금 보고 있어? 응? 보고 있어? 아, 보고 있구나. 야, 써야 되지 않을까? 너 아까 저거 방정식 빨간색 쓴 거 썼어, 안 썼어? 썼어, 진짜? 그래서 이 리딩하는 두 번째 방법은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괜찮지? 근데 사실은 내가 언젠가 그랬지만 이거 국어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절수가 음절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나피 이렇게 많이 읽을 거야. 자, 여하튼 나피는 피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볼게. 야, 어떤 명제가 있어서 피가 참이다? 그럼 나피, 피가 아니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을까?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걸까? 거짓이 됩니다. 만약에 피가 거짓이야. 그러면 나피는 참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선생님이 화살표를 여기 볼게요. 자, 피라는 명제가 이는 소수이다 그랬어. 참입니까? 그치? 얘는 참이야. 그러면 not 피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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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또 어디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게 아니 피는 소수이자는 참이야 거짓이야? 나피 이는 소수이다 참이죠? 이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네? 거짓이죠? 또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그 얘기할 때 열심히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있는 게 아니거든. 굉장히 빡치네. 자, 그럼 잘 봐.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다라고 했잖아. 자, 거기 얘가 나와 있어요. 명제 P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5과 3보다 작다 그랬지. 참이야 거짓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 5가 3보다 작다니 이건 거짓이야. 그치? 거짓이 명제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피 5가 3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5가 3보다 크다가 아니고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맞지? 자, 여기 왜 는이 붙는지 이해가 안 돼? 자, 작다하고 똑같은 말은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가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럼 크다하고 똑같은 말은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야. 맞지? 그래서 작다를 부정하면 아이씨. 작다를 부정하면, 야, 선생님, 미안. 잘못 읽었어. 아이씨,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작다 하고 똑같은 말이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말은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작지 않다하고 똑같은 말은 크거나 같다. 그럼 크다를 부정하면 직접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얘들아. 그치? 근데 크지 않다하고 똑같은 표현은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됐죠? 왜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볼 거예요. 가지가지를 한다. 명제, 나피의 부정은 피가 돼. 즉, 나피를 한 번 더 부정하면
그냥 원래 명제 P가 된다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6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했던 명제와 조건은 다른 이야기니까 다르지. 자, 명제의 종류에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 또는 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거든요. 그럼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만 주어지는 거예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문장의 뜻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을 먼저 볼 거냐면요. 보세요. 여기 보기라고 나와 있죠. 보기. 뭐야? 자, 3은 홀수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뭐야? 3은 홀수이다. 참이지? 그럼 얘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명제입니다. 그치?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X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이렇게 잘 봐야 얘들아.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된다면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라는 소리. 원래는 우리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조건에는 등호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조건과 명제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조건을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거기 하늘색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무엇이 조건이냐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식에서 문장의 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야,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조건은 명제라고 할 수 없겠지. 참 또는 거짓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박을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럼 얘는 조건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을 이렇게요. 아까 명제를 소문자로 나타낸다고 했잖아. 조건도 이렇게 소문자를 쓰거든. 근데 px. 변수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얘는 조건이 된다는 소리야. 명제가 아니야.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또 생략해서 그냥 PQR처럼 소문자를 써서 나타낸다는 소리야. 지금 그 명제하고 조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근데 잘 봐. 우리가 문장이나 식을 보고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없어. 자, 그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그랬지. 명제를 쓸 때 소문자를 쓴다고 했잖아. PQR. 여기 위에서 조건조선이 똑같이 PQR 이렇게 소문자로 써요? 아니 그럼 대문자는 언제 쓸 건데? 바로 여기서 쓸 거야. 거기 4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야 어떤 느낌이야 진리집합? 집합인데 진짜 진리다. 항상 진리는 누구나가 다 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 진리집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소리. 그 이름 이렇게 붙이면 하지. P를 어떤 조건 PX가 있었어.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는 소리야. 대충 어느 느낌인지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올 거냐면 잘 봐. 자, 거기 보세요.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화살표 그렸거든요. 전체 집합 U는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6 이하의 자연수래. 좋아, 좋아. 그러면 조건 P 보세요. X는 4의 약수래. 4의 약수 뭐 있냐? 1, 2, 4.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1, 2,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요. 대문자 P. 됐어?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기호를 한번 보세요. 다시 파란색, 그 하늘색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자, 진리집합 P는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당연하게도 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요.
px가 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진리집합이 이런 의미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거기 예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보라보라색 화살표 따라오세요. 여기 예제 하나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6, 7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조건 P는 2초가 6 미만 이렇게 돼 있지? 조건 Q는 X제곱은 1이야. 야, 그러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하래. 자,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뭘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야. 뭐 있어, 그러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 3, 4, 5까지가 진리집합의 원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조건 Q의 진리집합은 BQ, 대문자 Q를 쓰시면 돼요. 합당하는 것 같지? 자, 그러면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 뭐 있어? 1만 쓰면 됩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항상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야. 됐죠? 별로 어렵지 않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아까 우리가 명제를 부정했던 것처럼 조건도 부정 똑같아. 어떤 조건 P가 있었는데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똑같이 not P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선생님, 근데 명제하고 조건하고 왜 똑같은 기호를 써요? 상관없어. 문제를 푸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우리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야,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나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가 아니다. 의 진리집합. 전체에서 P가 아닌 부분이면 P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P가 아니야. 그러면 전체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당연하다라는 소리야. P가 아니야? 그 P 여집합이야. 이해되십니까, 얘들아? 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해만 하면 돼. 자, 당연한 얘기인데 한 번만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 조건, 나 P의 부정은 P다. 당연하겠지? 즉, 나 P를 한 번 더 부정하면 P가 돼. 그래서 당연히 나 P의 나 P야. 듣지? 어쨌든 그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하고 똑같다라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부등호가 나왔을 때 좀 이 부정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기 요거 한번 볼게요. 보라색 화살표 따라오세요. 다 조건 P가 있어. x-3은 2보다 크다야. 됐어?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 조건의 부정은 뭘까? 나 P.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 부등호의 부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해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조건 제시법으로. 얘는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체 집합에 대한 원소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가 5보다 크다라고 쓰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나 P의 진리집합은 그냥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x가 5보다 크다? 전체에서 이걸 제외하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자, 나피의 진리집합, 피 여집합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조건이야. P 또는 Q. 얘가 하나의 조건이야. P 그리고 Q. 얘가 또 하나의 조건이야. O 똑같은 P하고 Q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치? 그럼 너네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두 조건 P하고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어. 그럼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 뭐 될 것 같아? 또는이 들어가면 얘는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다라는 소리야. 이거 당연하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두 진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런데 요 다음 얘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만약에 조건 P 또는 Q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자, 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 P 또는
Q의 부정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들아, P 또는 Q, 얘가 하나의 조건이 된다 그랬어. 앞에다 not 붙이면 돼, not. 그럼 될 것 같지 않냐? not 이렇게 붙이면 돼. 자, 그러면 not을 분배 한번 해볼까? not을 분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not을 분배한다고요? 오, 이렇게 분배할 거야. 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왜 가운데 또는이라고 안 썼을까? 과연 여기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가운데 들어갈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봐야 되라. P 또는 Q의 진리집합 뭐라 그랬어? P와 Q의 합집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P 또는 Q의 부정을, 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되겠죠? 내가 이렇게 쓴 순간 어느 아저씨가 생각나야 돼. 이 아저씨 생각나야지 집합에서. 드모르가나? 모두르간. 야, 재밌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래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재윤아, 가운데 어떤 집합 들어가야 돼? 어? 그치, 교집합으로 바꾸게 되죠. 야,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의 진리 집합일까? 얘는 나피 교집합이면 이게 단어가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 not Q 이렇게요. 저 보라색으로 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은 not P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갱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다? 그리고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저런 형태의 P 또는 Q의 이런 형태의 조건을 부정을 하면 나 P 그리고 나 Q가 되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리집합에서의 관계 때문에 얘들아 보세요 여기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요. P 그리고 Q를 부정했어.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Q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not을 분배하면 이 그리고는 무엇으로 변신한다? 또는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줘?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되지. 그러려니 되지. 오케이. 좋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이죠. 거기 보기도 잠깐 한번 확인해 갈게요. 보기. 보라색, 보라색 보기. 자, 조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부정을 하면 x는 3보다 크다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또는이 무엇으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하면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죠? 그리고 그거 그 밑에 조건 2번도 한번 잠깐 볼게요. 조건 x는 2고 그리고구나. y는 3의 부정 이런 형태의 조건을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다. y는 3이 아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그리고가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이렇게 바뀐다. 됐죠,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 문제 언제 풀어요? 이제 개념 수업 끝났어. 할 말 겁나 많아, 명도 처음에 할 때. 자, 그래서 거기 169페이지는 선생님 필수 문제를 풀면 쉬울 거니까 필수 문제 막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70페이지. 필수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거든요. 1.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누구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그렇죠. 그치, 이 때문에 그래. 얘는 그래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쓰면 돼요. 거짓인 명제. 명제인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이 명제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한 180도다.
참이죠. 우리가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그 중학교 때 정의 또는 정리, 성질 이렇게 들어간 건 다 참인 명제입니다. 참으로 판명된 명제들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거 참인 명제다. 이렇게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나 이거 2차 분해식 그러면 잘 구하지. 해 구해봐. x 마이너스 5다. 그래, 그래. 얘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그치? 그럼 x 값의 범위 뭐 돼?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참인 명제냐? 아니, 이거 명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찾은 건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었다. 미안. 명제가 아니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었다야. 됐어? x에 따라서 미지수 변수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야. 그래서 3번은 조건으로 분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번 명제 아닌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필수 2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나피야. 나피. 야, 그럼 그 우리가 그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이요. P는 지금 1뻥 4 이하. 그럼 4보다 크고, 미안. 1보다 크고 4 이하다. 이게 조건 P의 진리 집합이거든요. 맞지? 지금 수직선 그린 거 뭐야? 그럼 전체에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딜 써야 돼? 빨갱이요. 근데 잘 봐. 여기 아까 보라색 뻥 뚫었던 부분은 시커멓게 칠해야 되고 시커멓이 아니고 빨갱이로 칠해야 되고 4는 뻥 뚫어서 이렇게 이 빨갱이로 칠한 부분이 P의 여집합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not P의 진리 집합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써? P의 여집합이라고 야 여기 너무 좁다. 밑에다 쓸게. P의 여집합이라고 쓰고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가 1 이하 또는 X는 4초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다가 선생님 2번이요. 2번 보세요. 2번이요. 나피래요. 나피는 P의 여집합이야. 나피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다.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Q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지금 근데 선생님 그려놓은 저 집합에요. P 나와 있고요. P 여집합 나와 있는데 Q는 내가 올려놓지 않았죠? Q를 올려놔 볼까요? 자, 여기다가 Q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3, 뻥, 작다. 5, 뻥, 크다. 이 연두가 Q 집합이에요. 보이냐? 야, 너네 그럼 P의 여집합하고 Q를 합집합하래. 빨간색 단과 연두색의 합집합이면 한 번이라도 들어간 거 다 쓰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어딜까? 저 그림으로 잘 안 보이면 그림 다시 그려야 돼. 저 그림으로 안 보이면 2번은 그림 다시 그려야 돼. 자, 보세요. 2번 그림 보라보라 세고 딸게요. P의 여집합 1 이하 또는 4 초과. 이게 P의 여집합이었어, 얘들아. 맞니? 야, 근데 합집합이야. 또는으로 연결돼.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수직선 부등식에 연립부등식 풀 때요. 두 개의 부등식이 또는으로 연결되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높이를 같게 그리래서 다르게 그리랬어? 같게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Q 집합을 높이를 같게 들어갑니다. 3뻥 작다 이렇게 같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5초가다. 5초가 높이를 같게 그리십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직선이 들어간 땅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색깔 다르게 하나 많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P 여집합 그리고 Q 합집합은 저거 읽어봐. 어떻게 읽어내면 돼? X가 3보다 작다 또는 조심해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한데? Q 저기서 지금 5가 뻥 뚫렸는데 그러면 내가 Q의 여집합을 잠깐만. P, Q. 이? 답지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네? 선생님 그림 잘못 그린 거 없지? 그치? P의 여집합 잘했지? P의 여집합 잘했고 그 다음에 Q. X가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그치? 색칠 잘했지? 뻥 뚫었지? 그러면 이거 진리집합 이렇게 써야 되죠? 지금 보세요.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또는 X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4도 뻥 뚫리고 5도 뻥 뚫렸잖아. 그래서 이 상태를 X가 4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4보다 큰데 5 뻥 뚫어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또는이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다 되는구나. 왜냐하면 5가 P의 여집합에서 포함이 되네. 5가 P의 여집합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X가 4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맞네요. 선생님 국어 못한 게 맞네요. 문제집 국어 잘했어. 칭찬해, 칭찬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똥색으로 그 아래다 표시할게요. P 그리고 not Q.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P 그리고니까 Q집합 not Q니까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이렇게요. 힘들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수익선 다시 그릴게요. P 1초가 4 이하. 야, 교집합은 그리고야. 그리고로 연결됐나? 여기다가 Q의 여집합 올릴 때는 높이 같게 올려야 돼? 다르게 올려야 돼? 다르게 올려야 되죠? 그래서 Q의 여집합 하늘색으로 아니 그냥 같은 색으로 올릴게. Q 여집합 어딨노? Q 여집합 안 찾았노? 좋아. 3 이상. Q 여집합 3 이상. 그리고로 넘어가야 되죠? 3 이상.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요. 그래서 공통땅 어디다? 여기. 그래서 이 집합의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X가 3 이상 4 이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수직선 위에 올려서 그리면 된다라는 거야. 진리집합.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쭉쭉쭉쭉.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자, 그 다음 명제요. 명제 중에서 이런 형태의 명제를 한번 달아보자. 자, 여기 보시면요. 네?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 보이니? 자, 이 화살표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요. 이거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뭐야? P이면 Q이다. 야, 너네 근데 그 P이면 Q이다 해서 우리가 조건 P하고 Q에 대해서 P면 Q이다. 선생님, 근데 이건 명제예요? 잘 봐. P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Q이다는 에서 Q는 우리가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지 않냐? P면 Q이다.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라는 소리야. 선생님, 근데 이거 명제예요? 네. 이런 형태 두 조건 P하고 Q로 엮은 이런 형태의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왜요? 한번 볼게. 야, X는 1이다. 이건 조건의 명제야? 조건이야. X 더하기 3은 4다. 조건의 명제야? 조건이다? 근데 각각의 조건을 참이되게 한 X의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이거 2지. 그럼 잘 봐.
x는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일 때 x 플러스 3은 4다. 참이죠.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x는 1이다가 가정이고 x 플러스 3은 4다. 결론이란 소리야. 그럼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는 소리야. 봐봐. 이제 참 또는 거짓 판별할 수 있다니까? 네? 근데 P도 조건, Q도 조건인데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연결된 N은 명제가 된다는 소리.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거든. 봐봐. X는 1이면 X 더하기 3은 4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니까? 방정식 명제 아니라니까? 방정식이 왜 명제야? 조건이지. 걔를 엄밀하게 따지면 걔는 조건이지. 그래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세요. 그래서 명제 P면 Q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런 형태의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자, 위에 보기에서 내가 잘 봐. 야, X는 2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야, 내가 쓴 문장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이거 거짓이 명제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가정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3은 4이다가 결론이 된다라는 소리인데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가정하고 결론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하는 건 딱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참인지 거짓인지는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잘 봐, 얘들아. 야, 너네 자 이런 거 잘 봐. 우리가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잘 봐. 이거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네,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있으면 얘가 참이 됩니다. 선생님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두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얘들아 잘 봐. 여기다 화살표를 그리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보이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야. 니네 근데 화살표를 잘 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화살표가 묻힌다. 묻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곡선에 이 화살표가 묻힌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화살표가 저렇게 툭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지? 방향 헷갈릴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됐지? 거꾸로 이것도 되는 거야. 잘 봐. 만약에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잖아? 그럼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런 거. 그러면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분집합이 아니면 P면 Q이다는 거짓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P면 Q 형태의 이런 명제가 거짓이면 역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와닿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거기 어디 볼 거냐면 이렇게 오세요.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제. 명제. 12의 양의 약수이면 내가 12의 양의 약수이다. 이걸 조건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6의 양의 약수이다. 이 조건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야,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은 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묻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12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입니까? 누구 때문에 거짓이 돼? 10이랑 4 때문에 거짓이 되죠? 그럼 잡아. 이거가 거짓이므로 언제나 얘들아 잘 봐. 화살표가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 또는 반대로 이런 것도 된다는 소리. 야, P하고 Q 집합을 먼저 봐봐. Q하고 P 집합을 먼저 봐봐. 야, P하고 Q 사이에 이런 포함관계 성립해? P가 Q에 포함돼? 아니지. 이면 P이면 Q이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거 볼래? Q이면 P이다. 자, 6의 양의 약수이면 12의 양의 약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6의 양의 약수이면 12의 양의 약수이다. 참이지. 그러면 이 참이므로 진리집합 사이에 잘 봐. 화살표 모양이 살아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잘 봐, 얘들아. 이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잖아? 화살표 지금 묻혔다는 거 보여?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화살표 모양이 살아있게끔 살아있네. 이렇게요. 그래서 Q는 P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확인해봐. Q는 정말 P의 부분집합 되죠? 이번에 진리집합을 먼저 봐. 만약에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Q이면 P이다. 화살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화살표 이렇게. Q이면 P이다는 참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쉽지. 이게 문장을 보고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필수 3번. 자,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래. 자, x가 양의 배수이면 어디가 가정이 되는 거야? 항상 이걸 써놔. 얘가 가정이 되는 거야.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얘가 결론이 되는 거야. 자,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입니까? 참이야? 3의 양의 배수면 6의 양의 배수가 돼? 야, 얘네를 봐라. P, Q 이렇게 넣어볼게.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이거 잘 모르겠지? 그럼 자,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봐봐. 포함 관계 있나? 3의 양의 배수 3, 6, 9, 12가 6의 양의 배수 6, 12에 포함돼? 포함 안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P이면 Q이다는 거짓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2번 볼게요. 이거 얘가 0이면 얘를 P라고 할게. 이게 가정이 되겠죠? 이거이다. 이 조건을 Q라고 하고 얘가 결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 2차 방정식에 해요. 진리집합 딱 구할 수 있지. 너네 이거 잘 봐. 이 조건 보고 얘가 P이면 Q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냐? 잘 안 보이지? 이럴 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P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빠른 남산하에서 1, 2 이렇게 나오죠? 뭐 Q의 진리집합은 뭐 저렇게 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 이렇게요. 그럼 얘들아 잘 봐. P가 Q에 포함이 됩니까? 네. 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번 참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적절히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의해서 이 명제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보고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기 쉬운 게 있고 얘처럼 좀 애매꾸리한 건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3번 한번 볼게요. x, y가 무리수이면 x하고 y가 둘 다 무리수이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이다. 사실 얘는 진리집합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꾸리하지. 애매꾸리하거든? 이건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x 플러스 y가 무리수면, 아니면 x, y가 둘 다 무리수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일까? 왜 아니죠? 어? 어. 어떤 더해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무리수대야. 근데 켤레복소수는 왜 나와? 자, 얘들아 잘 봐. 이거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얘들아? 얘를 한번 들어봐. 거짓 아니야, 이거? 야, P이면 Q에다 참이야? 거짓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 플러스 Y는? 그치? X, Y는 무리수이지만 X 플러스 Y는 무리수가 아니죠.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명제가 거짓인 예를 드는 거 우리가 발례라고 합니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요. 발례란, 이 발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발례란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뭐 당연한 소리 같지.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생님, 발례도요. 집합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보여줬죠. 잘 봐. x, y는 무리수이지만 x 더하기 y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치? 그럼 x, y는 무리수다인 이 집합을 잡아. 내가 조건 P가 x, y가 무리수다라고 했죠. 그럼 x, y가 무리수다의 진리 집합은 P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들아? 근데 내가 Q를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Y는 무리수다라고 했죠. 근데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했지. 맞아? 그럼 내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대문자 Q를 쓴다면 X 플러스 Y가 무리수가 아니다는 진리집합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Q의 여집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잘 봐. P의 원소이지만 Q의 여집합에 봐봐. P이지만 not Q다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집합의 원소 X를 우리가 여기서 발례라고 한다는 소리야. 이 집합의 원소를 발례라고 한다는 소리야. 얘가 발례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발례를 어디서 표현하면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P교집합, P의 여집합. 이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 거기에 만약에 B에 대한 Q의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집합에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발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얘는 항상 참이 됩니다. 발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저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발례인 얘가 존재하니까요.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발례는 P이지만 not Q이기 때문에 P 교집합, Q의 여집합에 속하는 원소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튼 3번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3번 문제 예에서 우리가 발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거기 필수 4번에 나와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 한 번 꽈져 나와 있는데? 아씨. 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잘 봐야 되라. 나 P이면 Q이다 이랬거든요.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국어적으로는 뭐냐면 not P이지만 not P에는 포함이 되지만 Q가
아닌 것. not Q에 속하는 것. 국어적으로 이해돼?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에 속하는 문서다. 이렇게. not P의 진리집합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집 아니지만 이걸 해석해보면 이거 그리고의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자, 둘 다 여집합 잘 알고 있네. 어느 아저씨가 기억에 나야 되는 거. 네? 벤 아저씨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아저씨고, 드모르간. 그 아저씨 프랑스 수학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봐봐. 드모르간. 약간 영어식 이름 아닌 것 같지? 그래요. 이제 사설을 끊어내라. 오케이.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 여집합. 몇 번 땅에 속하는 애들이야? 4번 땅. 그래서 6하고 10이다. 이렇게요. 에에에에에에. 어렵지? 에에에에에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필수 5번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 이제 이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진리 집합. 자, 명제.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야, 그럼 이게 참이면 위에다가 공간 활용할게요.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 나피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이 화살표가 보이게, 됐지? 이렇게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럼 다음 주 항상 옳은 것 그랬는데요. 이게 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지금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얘들 잘 봐. 이 상태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잘 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요. 됐냐? 자,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1번 대답해봐. P가 Q에 포함이 됩니까? 내가 P에다 색칠해 볼게. P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하늘색 땅이면 P는 네, 전체에서 하늘색 땅을 제외한 나머지야. 이 연두가 P거든요. 이 P는 Q에 포함됩니까? 거짓말이지? 포함한 게 없어. 자, 그럼 Q가 P에 포함됩니까? Q가 P에 포함이 돼? 어떤 땅 때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하늘색 땅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P와 Q의 교집합이요.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일까? 빨간색 땅이죠. 빨간색 땅이 P와 Q의 교집합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저 부분이 공집합일 수 있어. 하지만 공집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4번 볼게요. P하고 Q의 합집합이요. 전체 될까? 어? 정답. 이거 4번 맞습니다. 4번 맞죠? P하고 Q하고 같다고 하면 되겠니? 이것도 역시 거짓말 된다는 소리. 됐어?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일 때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지만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 이게 진짜 재밌는 문제거든요. 자, 쉬워. 자, 두 조건 P, Q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부등식을 보고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일까? 어떻게 구해? 얘들아 잘 봐. 야,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두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참이려면이라고 해야 되겠다.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그래서 1번 잘 보세요. 자, 일단 P를 그려볼게. P. 마이너스 2뻥. A 플러스 1뻥. 얘가 P. 맞지? 야, 근데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Q를 그릴 때 4가 어디 있어야 돼? A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4가 있어야 돼. 보이냐?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죠. 요거 그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있어야지 Q가 P를 포함하는 그림이 돼요. 이건 근데 수직선일 뿐이야. 수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등호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다. Q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되어도 Q는 P를 포함하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4보다 작다. 등호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연립부등식 묶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야, 이 정도 연립부등식의 해는 수직선을 그려야 되냐? 아니지, 그냥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번 여기 두 조건 P, Q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래. 그럼 나 P이면 Q가 참이려면 나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 Q. 누가 더 커야 돼? Q가 더 커야 돼. 됐죠? 그래서 얘도 역시 수직선 위에 왼쪽에서 동색으로 그림 보시면 돼요.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P 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야. 그리고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야, 미친 거 아니야? P가 바뀌었는데 2번. 야, 미안하다, 얘들아. 그림 잘못 그렸지? 너 뭘 보고 그린 거니? 미안마. 자,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여집합은 P 여집합은 뭐 되는 거야? 그치,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냥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P 여집합 마이너스 3 시커멍 3뻥 얘가 P의 여집합이다. 그럼 Q가 얘를 포함하려면 크게 그려야 되겠죠? 뻥 A-1뻥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리고 A 플러스 6 시커멍 이렇게 Q 이렇게 해야지 포함관계가 있는 거죠? 자, 현태야.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없죠. 그럼 Q는 만약에 A-1이 마이너스 3이면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하지 못하죠. 자, 그럼 재훈아. A 플러스 6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커야 돼요? 이건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야, 그리고인데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뭔가 좀 이상한. 어? 그리고지 임마들아. 왜 그럴까? 마이너스. 얘들아, 지금도 졸린가 봐. 그래서, 야, 이것도 공통 부분이요. 이거 수익성 안 그려도 그냥 알 수 있지. 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러면 되겠죠? 이래 산수를 잘해야 된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